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 꼭 그거네요. 이제 여러분들, 여성들은 수영을 많이 해요. 수영, 그죠? 수영. 다른 하나는 걷기. 수영과 걷기. 아니면 이제 걷는 게 조금 힘드신 분은 요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를 몸매를 키워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요.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9988로 그죠? 이제 여러분 가셔야 된다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여행을 많이 가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 컨설팅 해주면 일본도 가고 유럽 배낭여행도 가고 뭐 몇 년 아껴서 그죠? 서로 해서 가고 지금 여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면 제가 독일에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인데 그 집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딸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인텍도 처음 보고 그냥 엄청 내가 유럽의 귀족 문화, 왕실 문화를 내가 체험하는데 이 집이 최고의 중요한 건 1월 1일 날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1월 1일 날 그 와인을 딱 마시면서 여행을 어디 갈지에 대해서 토론 논의합니다. 그럼 원래는 이집트 나소에 갈까, 그리스에 어디 갈까, 아니면 스웨덴에 어디 갈까, 그러면 그걸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면 보통 여행을 얼마 가냐. 얘들은 우리 같이 막 하루 1시간 보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한 달씩 있습니다. 그래서 책 100권씩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진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아오면 이제 9월, 10월이 가장 창의적인 그 달이 돼요. 그래서 가장 생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독일이 휴가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내가 입사를 하잖아요. 입사를 하면 그 일주일에 주 5일 근무에 26일부터 휴가를 줘요. 26일부터 줘요. 그럼 한 달 반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휴가를 많이 주냐? 휴가가 있어야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행을 해야 또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과 스포츠 이게 이제 이 독일이 오늘날 강국으로 만드는 부자가 만든 가장 비결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는 케이글이라는 친구인데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죄야. 그 독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뭘 꿈꿨죠? 유로피안 드림인 거죠. 그게 바로 독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꼬마들 있죠, 그죠? 얘네들이 그 벼룩 시장입니다. 자기네들 쓰던 것들을 갖고 나서 팔게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거 갖고 자기네들 여행도 가고 용돈도 모으고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그걸 현실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거 영화 봤죠?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그거 캐슬린의 이 남자친구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당시 15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 2학년입니다. 둘이 연애를 하잖아요. 그죠? 어제 독일에서는 우리도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거의 연애를 다 합니다. 섹스도 다 하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책을 못 읽는 문맹이에요. 문맹. 근데 둘이가 이제 사귀면서 항상 책을 읽어주지요.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그 정도로 15살, 14살 여유가 많다는 겁니다. 입시로 막 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자기 여유를 있는 이제. 그래서 이 독일은 민주시민을 가장 강조합니다. 민주시민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리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해요. 사자 붙은 건 더 중요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리더, 아니면 엄마로서의 리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체로서의 리더. 그 리더가 헌신의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 카리스마의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를 만들기 위한 얘네들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개념을 넘어선 보이스텔스 바흐라는 해박을 만듭니다. 첫째,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계몽시키지 말라. 그 계몽이 잘못된 게 나치즘과 공산주의고. 우리는 아직도 막 가르치려고 그러지, 그죠?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독일은 선생을 뭐라 그러냐면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코칭이라고 합니다. 학생을 코칭하고 그 다음에 교사로서 나중에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의 근맥을 캐내는 겁니다. 근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게 어떤 근맥을 갖고 있는지 그 근맥을 교사라가 캐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근맥이 있는데 이 근맥을 어떻게 캐내? 그래서 계몽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토론 논의를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반교로 자녀하고 대화가 될지 안 돼요. 지금 일반교로 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관계를 간철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러고 내 뜻이 이거다. 비록 잘못돼도 자기 뜻을 간철시키는 이 세 가지가 누구가 가르치려고 그럴 때 가르치지 마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쟁을 통해서 뭐가 결론이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나의 뜻, 나의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민주시민의 기본적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스스로 그렇죠.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가끔 싸워요. 싸우는데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언제. 자꾸 우겨. 막 우겨.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이제 일본과 독일의 차이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잘못해서 무릎 꿇어버렸죠. 그죠? 근데 일본은 아베가 자꾸 까불죠. 그죠? 그게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가 잘못해놔놓고 잘못했다고 안 했는 애들은 발전이 없어요. 걔는 망합니다. 잘못했는 거 빨리 잘못했다 해야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엄마로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그죠? 그냥 또 변명하고 이러죠. 그죠? 그러지 말고 자녀한테든 남편한테든 그 다음에 또 그래 빨리 미래로 가고 행복하다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폭력 평화를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하고 공동으로 이거는 뭐를 말하면 아까는 이제 리더십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세계화 시대 세계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을 만들 거예요? 세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아인과 세계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고 언어는 당연히 영어 정도는 또 일본어나 중국어 정도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해야죠.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글쓰기입니다. 그죠? 글쓰기 해야 됩니다. 뭐 게임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게임 딱 하게 하되 글쓰기를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이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가정부터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녀의 의견을 말하라 그러고 또 네가 뭐 먹고 싶느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냐 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걸 왜 원하느냐 같이 대화하자 계속 여행 가서도 서로 읽어보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은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진정한 친구가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성교육 그죠? 독일에서 히트 쳤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배꼽에서 우리 애를 낳았다 그러죠. 그죠? 근데 유치원 5살을 대상으로 한 책이 나왔어요. 이게 대히트를 쳤어요. 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논란이 많았죠. 이거는 너무 빠르다. 10살 돼서 내 이 책을 이제 읽히게 하려다. 아니면 5살 때 이걸 알게 해야 된다. 근데 대해서는 5살 때 알게 해야 된다고 가는. 우리는 아마 10년 후에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아직은 우리가 아까도 남북 정상회담이 30년 뒤에 했고 4차 산업혁명도 지금 10년 늦게 하고 이런 문화들도 제가 80년도 또 독일 유학 갈 때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에 이규택 칼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쇼비니스트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혼 많이 하고 자살 많이 하고 쌍놈이라고 맨날 써요. 그러면 막 카타르시스로 막 우리나라 국수주의자들이 막 박수치고 이랬어요. 40년 지나면 어때요?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 가장 높고 이혼율 가장 높고 이게 세계 흐름에 대한 아무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덜 하려면 세계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죠. 그죠? 유리천장 많이 깨야지. 그죠?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필요한 인재상이 어떠냐? 산업혁명은 두 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되죠. 또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혁신 클러스터고 하나는 인더스트리 4.5인데 항상 여러분들 외쳐야 됩니다. 하나는 혁신, 하나는 창조입니다. 그 혁신과 창조를 해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행동 하나, 그 다음 사고 하나는 행동과 이런 걸 혁신해야 돼. 하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혁신 클러스터는 뭐냐. 여러분의 자녀를 좋게 진짜 교육시키려면 현장을 많이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야 되지만 유명한 사람이 특강하거나 또 어디에 또 좋은 행사가 있거나 그건 당연히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보고 그걸 평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저보다 훨씬 더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저는 거는 같이 많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직업박람회 있죠. 그죠? 직업박람회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축제 행사 이런 데를 가봐야죠. 가보면 애들이 브라이트합니다. 그냥 안 보내주고 책상머리 막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 애예요. 애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세상 판이 바뀌고 있죠. 그죠?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드는 중화공업 이런 데 직장 하나 다 망하죠. 그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 자동차, 바이오 쭉 이런 산업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더스트리 4.5, 4차 산업혁명 대 4차 노동해방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융복합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융복합적인 인간인데 독일은 교육혁명을 어떻게 영수국으로 한 게 아니고 모든 필수 과목을 수학, 전산, 코딩을 할 줄 아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민트 프로젝트로 해서 기본 과목을 바꿨죠. 바꾸고 이제 이걸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도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적을 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 과목을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대학을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예를 뭐 어느 대학 의대다 그러면 그 의대에 막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죠? 몰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점수를 A 받은 사람을 70%밖에 안 뽑아요. 그 다음에 B, C를 뽑아줘. 그러니까 무조건 점수 중심으로 가는 사회가 아니고 그런데 B, C를 맞았던 애들이 사실 들어와서 더 잘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알죠? 초등학교 때 핀 꽃은 집니다. 그죠? 많은 인간은 자기가 언제 피는지도 모르죠. 그죠? 이제 사람은 한 번 꽃이 피는데 그 언제 피는지도 모르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언제 가장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갈수록 잘하는 게 좋아요. 승승장구하는 게.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용같이 응? 빨리 지내내고 중학교 때 이게 이제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이제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냐 마이스터입니다. 산업 경쟁력이고. 그 지금 한 360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나중에 내가 뭐 제빵사 하면 어때요, 그죠? 내가 또 뭐 저거 바이올린 제작사를 하면 어때요? 그래서 수없는 영역에 마이스터의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실 가장 행복한 거는 손으로 내가 뭘 만드는 겁니다. 전 작가예요, 사실. 난 손으로 뭘 합니까? 글을 만들고 있는 게 글을. 응? 가장 행복한 거는 손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최대한 흙을 많이 만지게 해야 됩니다. 흙도 많이 만지고 나무도 많이 만지고 그 다음에 인공물보다는 자연물을 많이 만지면 감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훨씬 좋아집니다. 네, 그런 걸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독일의 마이스터는 산업계 리더로서 이제 창업을 이분들이 다 하니까 훨씬 더 행복한 길로 가고 고등학교 나와도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창업의 시대예요, 그죠? 학생들이 창업한 아이디어 좋으면 3년치 월급을 줘버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나도 우리 새로운 정부가 이걸 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인드가 없어요. 이제 마인드가 없고. 그래 어쨌든 지금 이 창업이야말로 인간 해방이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마크롱, 메르켈하고 세게 붙었어요. 파리하고 베를린이 어디가 유럽의 창업 허브인가 해서 창업하기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선생님과 위대한 리더.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의 금맥을 깨는데 교사는 영화 감독입니다. 오케스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손님이에요. 그죠? 언제 왔다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손님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감독같이 세미나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 연기를 자녀가 연기의 최고의 연기자가 되도록 해야지. 그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 아이들하고 경청하고 감성을 보이고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여러분 디지털 좀 하죠,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 디지털 세상을 같이 해줘요. 이게 이제 좋은 선생님, 좋은 학부모는 아이들 금맥을 캐는 거고, 독일의 위대한 정치 리더. 얼마 전에 이거 유럽장에서 돌아가셨지요, 그죠? 헬무트 콜 저도 만났지만 이 8명의 총리가 해방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한 명도 본인 스스로나 딸 아들이나 친인척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다수 국민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그야말로 돈에 또 막 경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축구를 해도 잘하고 마이스터를 해도 잘하고 제품을 만들어도 잘하고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죠? 신명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또 리더냐, 요런 카산드라도 팔에 6개 있어야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면 IT에서 DT의 시대입니다. 데이터, 빅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이런 기업의 리더들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벤츠 공장 아시죠, 그죠? 벤츠. 이 회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또 부인이 다니는 회사의 슬로건이 뭔지 물어보세요. 이 회사는 리더가 타는 차라고 딱 합니다. 리더가. 딱 슬로건이 멋있죠, 그죠? 세계적인 회사들은 난 딱 가서 첫째 슬로건이 뭔지 묻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막 어려워 복잡해요. 어떤 데 임모뱃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꿈을 나누는 회사.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세계적인 회사는 쫙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보십시오. 세계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그죠? 전기차. 우리는 수소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파고스지, 그죠? 여기 보시지만 자율주행차. 이미 나오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세계 1등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죠.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히든 챔피언인데 여러분 보시죠. 제 있죠, 그죠? 8대째 회장이에요. 8대째. 260년 된, 260년 동안 세계 1등 하는 회사입니다. 연필 회사로부터 출발해서 만년필, 색연필, 마스카라 하는데 내가 이분한테 물었어요. 초청받아가서 당신 할아버지 선조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거 내 아래는 여러분 못 듣는 거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러니까 첫째도 공동체, 두 번째도 공동체, 세 번째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자기네들 스탈린 치하, 히틀러 치하, 나폴레옹 치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불련전 별의별 거 다 있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살아남았다. 근데 내가 잘나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나의 임직원, 나의 이웃 주민들, 나의 시민들이 이 회사가 위대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세상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세계를 다닌대요. 그 다음에 R&D를 한다는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타가소를 만든 회사고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든 회사고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회사입니다. 내가 기업인들 보고 이야기해요. 당신네들 세계 인류 기업이 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임직원들이나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느냐고 제가 문제 지적해요. 그 정도. 그래서 260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연필 공장입니다. 이 연필 공장. 성입니다. 그죠? 우리 연필 공장 없는 거죠. 우리나라. 다 인도네시아. 이 성입니다. 이 성을 임직원들한테 그 환갑잔치, 결혼식 다 무료로 해줍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요거 누구죠, 언제요? 접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4대째 회장이에요. 4대째 회장. 자기들도 1920년도에 자동차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당신의 재벌 같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BMW가. 근데 우리는 가정 주방으로 업종 전문화로 딱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서 회장이 되느냐면 자기는 회장을 하면 다른 회사에 5년 이하로 근무를 해야 되고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외국어를 2개 해야 되고 만장일치로 이사해서 해야 회장이 된다 그럽니다. 자기는 그걸 거쳐서 회장이 됐다 그러면서 그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 회사에 가면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세계 1등 회사인데 모든 방 크기가 다 똑같아요. 여비서나 회장방이나. 그래서 다 투명해. 또 유리로 다 돼. 다 보여. 그게 이제 우리의 밀실 경영과 가장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지만 독일은 이제 평생 공부하는 나라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공부는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현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변화의 현장 이런 데 많이 가보고 대화하고 얼마나 지금 하나하나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가보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평생 공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사안 이제 국민들하고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평생 공부하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여러분보다 한두 살 좀 더 많겠지요, 그죠? 근데 제한테 가장 행복한 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북한산 갔다 와서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 현장 가보고 또 대화하고 그럼 내가 왜냐? 막 에너지가 막 넘쳐요. 넘치는 거 보이죠, 그죠? 왜냐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도 사교육비가 없는 세상 돼야 되겠죠, 그죠? 선행학습이 없어져야 되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없고 이제 교수 채용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여가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민주시민 교육 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되고 한국인을 넘어서 아시아 세계인으로 가고 명품 사관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독일 통일의 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오ren 버핏. 제가 한국 유일하게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22억 저한테 지갑을 주는데 제가 돌려줬죠.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내가 굉장히 크게 이분한테 한 수를 배웠어요. 이분은 나를 자꾸 만져요. 잘 나도 만져봤죠. 근데 내가 만져본 분 중에 살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내를 만져보더니 살길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나중에 끌안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재밌는 이거는 내가 당신이 왜 99%를 사회에 하느냐? 99% 돈을 사회에 하느냐 하고 있잖아요. 하느냐? 자기는 1%만 있어도
재택이 모을 수 있고 손자 얼른 디즈니 할 수 있고 친구들 햄버거 사줄 수 있다. 돈은 악마적 힘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미국이란 공동체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못 사는 나라 어디 저 태어나서 시골 그 장터 모퉁이에서 사과를 팔고 있을지도 모른다. 난 내 공동체에 당연히 받은 걸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다 겪었지만 항상 인류가 더 나아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위기 때 자기는 기회라고 딱 보고 투자를 막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 인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인간을 믿고 근데 가장 자기가 볼 때는 21세기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이 짧은 시간에 민주화 산업화가 됐고 그런데 왜 북에 투자를 안 하냐요. 북의 저 인민들이 잘못 지도자, 잘못 체제를 만나서 그렇지 아니면 당연하고 똑같이 경쟁이 있는 사람들이다. 크게 한 수를 배웠죠. 그래서 긍정의 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나아진다는 세상에 대한 긍정의 힘. 여러분 자녀한테도 계속 긍정의 힘, 그죠? 네가 사는 세상은 삼포, 헬 세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인류는 더 진화를 할 거고 더 나아진 세상에 그 나아진 세상에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는 그거를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